8화에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백철규가 황산 테러범과 연관이 있었고 그의 살해를 지시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9화 예고에는 그를 주요 용의자로 예상한 개검사가 임순을 꾀병으로 위장 잠입시켜 백철규의 정체를 캐보려고 하죠. 개지용 검사가 백철규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은색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에 나타났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쇄살인범의 차량이 이미진과 마주쳤던 장면을 다시 보면 번호판이 보입니다. 연쇄살인범이 탄 차의 번호는 9583, 그리고 백철규의 차량 번호는 6438이죠. 즉 그동안 백철규를 의심했던 저도 개지용도 모두 다 제작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철규가 범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20여 년 전 그의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누구인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확히 드러난 사실들부터 살펴보면 개지용이 쫓고 이미진과 마주친 9583 차량의 주인이 연쇄살인범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는 피가 묻은 도끼를 가지고 있었고 20여 년 전 대호 모텔에 있던 피 묻은 도끼와 같죠. 즉 연쇄살인범은 도끼를 사용해 계속해서 범인을 저지르고 있는 완전히 미친놈이라는 겁니다. 먼저 백철규의 아내 강경희 사건부터 짚어보면 대호 모텔 303호에서 시체로 발견된 그녀는 사망 당시 몸에서 펜타닐이 검출됐다고 나옵니다. 즉 범인의 수법은 20년간 똑같았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주입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살아있을 때 도끼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겁니다. 그런데 잠깐 나왔던 대호 모텔 장면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범인이 똑같은 방법으로 강경희를 살해한 거라면 모텔에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도끼를 사용해서? 더구나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경희는 마치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옆에 피가 묻은 도끼와 혈흔을 닦아낸 듯한 수건들이 보이죠. 범인이 모텔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도 이상한 게 범행 도구를 여기 두고 나갔을 리도 없고 수건에 묻은 피가 강경희에게서 나온 거라면 그녀의 옷가지가 이렇게 깨끗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즉 저는 도끼에 묻어있는 피가 강경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른 이유로 사망한 거죠. 수사관이 들은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강경희는 전 재산을 챙겨 내연남과 도망가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사망했고 때문에 당시 백철규가 아내를 죽였다는 소문이 떠돌았던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모텔 장면을 다시 보면 혹시 강경희의 내연남이 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끼에 묻은 혈흔이 그녀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의복이 너무 깨끗했으니 강경희는 혹시 범인의 조력자가 아니었을까? 즉 범인은 펜타닐을 이용하기 위해 강경희에게 접근했고 병원장의 아내인 그녀 입장에서 펜타닐을 빼돌려 내연남에게 전달하는 건 별게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다 그녀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됐고 돈가방을 싸들고 가출해버린 겁니다. 그럼 내연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골치가 아팠겠죠.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펜타닐을 빼돌리기 위해 그녀를 이용해 왔던 것이었으니까. 곤란해진 범인 내연남은 펜타닐 치사량을 주입해 그녀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 도구를 모텔에 가져다 두고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간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펜타닐을 가져다 줬다는 약점을 알고 있는 그녀에게 지금까지의 범행을 모두 뒤집어 씌워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강경희는 실종 신상정보는 남아있었는데 사망 신상정보는 찢겨 없어져 버렸죠. 누군가 경찰에 입김에 닿는 사람이 그것을 찢어 없애버린 것이고 저는 그게 남편인 백철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의 사망 신상정보를 숨겨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 혹시 그녀가 범인과 연루돼 있다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닐까? 즉 현장에서 만약 실종자들의 혈흔이 묻은 도끼와 펜타닐 중독에 의한 사망자 강경희가 발견된다면 이 사건은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경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자살한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백철규만은 알았을 겁니다. 진짜 범인이 바로 강경희의 내연남이며 그녀까지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그러니 자신의 아내가 연쇄살인범으로 몰리는 것과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대형병원의 원장인 그는 친분이 있던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그녀의 사망자 정보를 지워버린 겁니다. 이 연쇄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게 만들어 진범을 찾아내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말이죠.
즉 저는 백철규가 범인이 아니라 아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살해한 내연남을 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걸 전제로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백철규의 행동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범행 현장에 차를 끌고 나타났던 것. 이건 뭐 당연하죠. 또 연쇄살인범이 나타났고 그가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이라면 그 단서를 찾아내 복수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고나은 인턴이 무단결근으로 공석이 만들어지자 백을 써서 검찰청 인턴으로 들어온 것. 이거 역시 당연하죠. 그가 가진 정보력을 활용하면 계지용 검사가 대우리 연쇄실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걸 알았을 테니까요. 그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범인이 잡히기 전에 직접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고 싶었을 테니까. 그리고 고나은 인턴이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긴 게 아니냐며 임순에게 이야기한 건 역시 그는 범인의 수법을 잘 알고 있으니 나이 많은 노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혹시 범인이 한 짓은 아닐까 첫 번째로 의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임순을 빤히 쳐다보며 궁금해한 것. 예고에 나온 임순 너 누구야? 라는 백철규의 뚝백. 당연히 그는 경찰 관계자를 통해 실종 사건의 명단을 받아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임순이라는 이름이 20년 전 실종된 이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만약 그녀가 정말로 실종됐던 사람이라면 혹시 범인의 정체를 알고 있을 수도 있을 테니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겠죠. 혹시 범인의 얼굴을 봤냐? 목소리를 들었냐? 아내를 살해한 범인의 흔적을 쫓기 위해서. 그래서 그녀를 만나 고나은 인턴의 일도 무슨 일 생긴 게 아니냐며 떠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순의 대답은 무슨 일이라뇨? 라는 말이었고 이 말을 들은 백철규의 표정이 굉장히 묘했죠. 이때 백철규는 이 사람은 20년 전 실종된 사람이 아니구나, 범인과 관련이 없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일을 겪었다면 고나은 인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태어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구화에서 꾀병을 핑계로 임순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병원장인 백철규는 그녀의 신상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고 그녀의 주민등록번호가 20여 년 전 사라진 임순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구화 예고에 임순 너 누구야? 라는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받아본 임순의 신상 정보는 실종된 그녀가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백철규를 범인으로 의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펜타닐 패치 마약과 관련 있는 인물이라 생각한 거였는데 그 장면을 다시 보면 부하 직원이 저지른 일을 왜 자신에게 말하냐며 화를 내고 그 후 부하 직원으로 예상되는 인물에게 문자를 보내죠. 네가 뿌린 쓰레기는 직접 치우라고. 즉 그는 부하 직원이 펜타닐 패치를 만들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그가 아내를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범인에게 펜타닐은 계속해서 필요한 물건일 테고 펜타닐 패치를 만들어 대량으로 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 범인이 접근해 올 테니까요. 정리하자면 20년 전 백철규의 아내 강경희는 범인과 내연 관계였고 백철규 몰래 그에게 펜타닐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그녀가 전 재산을 가지고 그와 도망가자며 찾아오자 곤란해진 범인은 그녀를 펜타닐 중독으로 살해하고 범행 도구를 모텔 방에 놓아두어 누명을 씌우고 도망갔죠. 그 후 백철규는 범인을 찾기 위해 아내의 사망자 신상 정보를 지우고 혼자서 20년간 범인을 쫓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드라마의 장면들을 다시 살펴보고 종합해 내린 저의 뇌피셜 예상인데 반쯤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